안녕하세요. 닥터 이광엽입니다. 혹시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결과표에 적힌 온갖 숫자들을 보고 이게 다 뭘 의미하지?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챙기려니 숫자도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수치를 봐야 할지 참 헷갈리죠.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단어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복 인슐린이라든지 비타민 D 수치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5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 왜 중요한지, 정상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만약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공복 인슐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공복 인슐린 들어보셨나요?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빈 속일 때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의 이 양입니다. 혈당은 다들 아시죠? 피 속의 당을 말하는데 이 혈당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고 혈당을 세포로 넣어 에너지로 쓰게 도와주죠.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건 몸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많이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왜 많이 내보낼까요? 우리가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자주 많이 먹어서 혈당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걸 잡으려고 인슐린을 팍팍 분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혈당을 잘 유지하지만 계속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세포들이 또 나왔네 하면서 둔감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결국 혈당 조절이 점점 안 돼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복 인슐린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아예 안 나오면 큰일 나지만요. 대략 외서 10 정도면 정상이고 10을 넘어서 20 가까이 된다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네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혈당은 정상이지만 인슐린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인슐린을 몰래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마치 문제 없다고 평화로운 척하지만 뒤에서는 인슐린이 야근하면서 애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인슐린도 지치면 더 못 버티고 혈당이 올라가 버립니다. 공복 인슐린이 높으면 살도 잘 찝니다. 특히 복부 비만과 연관이 있어요. 인슐린은 지방을 몸에 저장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게다가 인슐린이 높으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심장병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복 인슐린이 높다면 건강의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인슐린 수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답은 식습관 개선과 운동입니다. 에이, 또 운동 얘기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우선 식습관부터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단 음료, 과자, 흰빵, 국수 같은 걸 너무 자주 드신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대신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골고루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나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사람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자신의 몸에 맞게 해야겠죠.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면 베스트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늘려서 인슐린이 당을 받아들이기 쉽게 해주고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지방을 줄여줘요. 어려운 운동 아니어도 좋아요. 빠르게 걷기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혈당과 인슐린 관리에 큰 도움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작동을 방해하고 잠을 못 자면 몸이 예민해져서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해소도 잊지 마세요.
매일 푹 주무시는 게 진짜 보약이에요. 참고로 공복 인슐린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잘 안 해주지만 필요하면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어요. 혈당은 정상이었는데 인슐린이 높은 경우를 미리 발견하면 대처하기 쉽겠죠.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의외로 많아요. 비타민 D,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죠.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가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녀석인데 사실 역할은 호르몬 같아요. 어디에 좋냐고요? 우선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죠. 또 비타민 D는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부족하면 감기도 잘 걸리고 피곤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근력에도 영향이 있어서 비타민 D가 너무 낮으면 근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겨울만 되면 기운 없고 우울해지는 분들 계시죠? 물론 날씨 탓도 있지만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지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저도 겨울엔 종종 기운이 없어서 햇빛을 좀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럼 비타민 D 수치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혈액 검사 기준으로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면 부족, 3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20 아래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햇빛 볼 일이 적어서 더 그렇죠. 나이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40대 이후는 더 주의해야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앞서 말했듯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잔병 치레가 잦아지거나 만성 피로, 기분 저하도 올 수 있고요. 반대로 비타민 D가 너무 높은 경우는 드물어요. 음식이나 햇빛으로는 과다해지기 어렵고 보충제를 아주 많이 먹지 않는 이상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걱정은 주로 부족한 쪽입니다. 자, 비타민 D를 올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빛을 좀 더 보는 겁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팔과 다리에 햇빛을 직접 쬐어보세요. 물론 자외선 차단제를 잠깐 생략해야 합성되니 짧은 시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쬐면 피부 상한이 주의.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그러기 쉽지 않죠. 한낮 햇빛은 강하고 바쁘기도 하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겨 드십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알맞은 용량을 꾸준히 드시면 수치 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음식으로도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는데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비타민 D가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가 많아서 결국 햇볕 쬐기와 보충제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어서 체지방률과 허리 엉덩이 비율 이야기입니다. 다들 체중계 숫자에 신경 많이 쓰시죠? 사실 체중도 중요하지만 체지방률이 더 중요한 지표예요. 체지방률은 몸무게 중 지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 체지방률 20%면 약 14kg이 지방이라는 뜻이죠.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형 몸과 지방형 몸은 건강이 다릅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 살이 덜 찌고 혈당 처리도 잘 되고 몸이 튼튼하죠. 반면 지방이 많으면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인데 장기 주변에 낀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혈압도 오르는 등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집니다. 체지방률은 남성 기준 1520%, 여성은 2530% 정도면 괜찮다고 하고 남성 25% 이상, 여성 35% 이상이면 비만으로 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 즉 허리 둘레에 집중된 지방도 체크해야 해요. 허리 엉덩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입니다. 남자는 이 비율이 0.9 넘으면, 여자는 0.85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봐요. 쉽게 말해 허리에 비해 엉덩이가 작거나, 즉 허리가 두껍다면 배에 지방이 많다는 뜻이고, 이러면 심장병, 당뇨병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흔히 사과형 체형 배가 나온 체형은 위험하고 배보다 엉덩이가 큰 체형은 좀 낫다는 말 들어보셨죠? 솔직히 40대 되면 배둘레 관리가 쉽지 않아요. 먹는 즐거움도 포기하기 힘들고 공감하시죠? 예전보다 살도 잘 안 빠지고
그래도 건강을 위해 적절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체지방률이나 복부 비만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결국 식사 조절과 운동이에요. 우선 식사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내에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폭식이나 야식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말처럼 쉽진 않지만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근육 유지에도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같이 섬유질 많은 걸로 바꿔보면 좋아요. 그리고 운동 안 할 수가 없죠.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면 체지방을 줄이는데 직접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면 기본적으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둘 다 병행하면 금상첨화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해보세요. 빠르게 걷기나 조깅도 좋고, 재미있는 줌바 댄스 같은 것도 좋아요. 또 근육량을 늘리면 허리 엉덩이 비율에도 좋은 영향이 있어요. 엉덩이 근육을 키워서 힙업이 되면 허리 둘레와의 비율도 개선되고요. 물론 핵심은 허리 둘레 자체를 줄이는 거겠죠. 가끔 줄자로 허리 둘레를 재보세요.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 은근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이야기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대비 ADLB 비율을 볼게요. 콜레스테롤은 익숙하죠?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 ADL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딱 보는 경우도 있는데, 총 콜레스테롤만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ADL의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어도 HDL이 80이면 비율이 3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반대로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어도 HDL이 30이면 비율이 6.7이라서 위험도가 높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볼 때 그냥 총량보다 총 콜레스테롤 ADL이 비율을 따지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4 이하이면 좋고 5 이상이면 위험이 증가한다고 해요. 비율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일 위험이 높다는 의미예요. 콜레스테롤이 많고 ADL 청소부이 적으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끼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갑자기 겁주는 것 같지만 40대부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HDL이 높으면 혈관에 낀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서 간으로 보내주니 든든합니다. 저도 ADL을 혈관 청소차라고 부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식습관 관리가 기본이에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핵심이죠. 기름진 고기나 버터, 생크림 같은 유제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등을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불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이나 견과류의 좋은 지방은 A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운동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HDL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낮춰서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춰줍니다. 일주일에 15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술, 담배는 가능하면 줄이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술은 많이 마시면 중성지방을 올리고 혈압도 올려서 안 좋고요. 흡연은 HDL을 떨어뜨리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또 술, 담배 얘기냐 싶으시겠지만 건강 위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식습관과 운동으로 관리해보시고, 그래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쓰더라도 생활습관 개선이 기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혈압입니다. 혈압은 가장 친숙한 지표죠. 병원만 가면 혈압부터 재니까요. 특히 40대쯤 되면 혈압이 슬슬 올라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혈압은 혈액이 혈관을 누르는 압력인데, 위 수축기와 아래 이왕이 두 숫자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120분의 80 이런 식이죠. 일반적으로 120대 80mm 혈압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130대만 돼도 조금 높다, 140대 90mm 혈압 이상이면 고혈압이라 합니다. 반대로 90에 60 이하면 저혈압이라고 부르지만, 수치만 낮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혈압은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특히 고혈압이 위험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증상 없이 우리 몸을 해쳐요.
혈관 벽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벽이 손상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일이 발생하죠. 또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 콩팥에 부담을 주고 눈의 미세한 혈관도 상할 수 있어요. 저혈압은 보통 큰 위험은 아니지만 너무 낮으면 어지럽고 피곤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이 훨씬 흔하고 위험하니 혈압계를 집에 두고 가끔씩 체크해 보길 권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혈압 잴 때 긴장해서 평소보다 높게 나온 적 있으세요? 화이트 코트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럴 땐 집에서 편하게 다시 재보면 정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재도 높다면 그땐 진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은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먼저 음식은 싱겁게 먹는 습관이 중요해요. 한국 음식이 맛있지만 짠 편이라 나트륨 섭취가 많거든요. 국물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국물은 절반만 드신다든지 김치나 젓갈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대신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 등에 많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과 고혈압은 연관이 높으니 앞에서 이야기한 뱃살 줄이기를 열심히 실천해 보세요. 운동은 말할 것도 없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꾸준히 걷거나 뛰거나 수영하는 등 일주일에 3에서 5번씩 움직이세요.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 탄력이 좋아져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 빨개지면서 혈압이 확 오르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필요해요. 명상이나 요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고 노래 부르기나 반려동물과 산책하기처럼 기분 풀리는 일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푹 쉬는 시간도 꼭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는 혈압의 최악입니다. 술은 혈압을 직접 올리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여요. 또 술, 담배 얘기 나오네 하시겠지만 사실이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줄이거나 끊는 게 답입니다. 혹시 집에 혈압계가 없다면 하나 마련해 보세요. 요즘 전자 혈압계 저렴하고 정확하게 잘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재면서 내 혈압을 파악해 두면 좋아요. 내 몸을 자주 살피는 게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핵심 건강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공복 인슐린, 비타민 D, 체지방률, 허리 엉덩이 비율, 콜레스테롤, HDL 비율, 혈압까지. 이름만 들으면 낯선 것도 있었지만 왜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물론 건강 지표는 이 외에도 많지만 적어도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정기 검진 때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건강은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40대가 되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지만 바로 지금부터의 관리가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수치를 잘 관리하시면 50대, 60대 이후에도 훨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 오늘 들은 내용을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분명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팁 또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 더 힘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